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 네.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 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생겨버렸는데 예. 그게 지금도 과거에 봤던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의 모습만 남아 있고 이 바뀐 현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서 함께 인정을 받고 성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막 엄청나게 탁월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야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어떤 그 연대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계엄령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이 양반이 그걸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도 있지만 동지의식 연대감을 느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장서가지고 제가 지금 1극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를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근데 그 현상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지금은 잡을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근데 그날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장 애정 어린 저는 인물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미래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사자도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던데 당사자조차. 아니 이제 접수는 안 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접수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평들을 쭉 살펴봤는데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어제 박구영 교수가 네, TV조선 TV조선 그 가짜뉴스요. 유튜브에서 그 왜곡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뭐 2030 예, 예. 폄훼했다는 그 영상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직을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내지 왜곡 보도 또는 프레임 전쟁의 기본 양식이에요. 너무 근데 심각한데. 이제 제 경우에도 보면 평론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검색하면서 본 거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하고 JIP 김포 JIP인가 박진영 씨 박진영. 그 두 분이 확실히 봤더라고. 네. 네. 그 전후 맥락을 다 기본으로 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두 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랬나요? 네. 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안 보고 쓰는 건 물론이고 제일 처음에 그 기사를 쓴 게 어떻게 나왔냐가 다 결정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그 방송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만들잖아요. 인신공격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평론가들이 그것만 보고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비평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와, 그럼 그게 매부쇼가 되는 거네. 매불쇼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진짜 거야. 너무 속상하네. 아니 국힘 정치인도 막 뭐라고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아주 진작에 뭐 말을 하는데 누구지 그 누구더라 재섭. 김재섭. 네. 자,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조성 노동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닮지 않았나. 지금 유시민이 원하는 민주당은 과거의 유시민이 망한 사회의 예시로서 비판하던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전체주의를 경멸하던 게 유시민 본인 아닌가. 구구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정치주의를 얘기하는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유시민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란 우두머리보다 잘못하진 않은 것 글쎄 같아. 말이야. 아니 내가 계엄령을 발동을 하기를 했어. 무슨 뭐 수거 계획을 세우기를 했어. 간전단수를 지시를 하기를 했어. 진짜 비겁하다. 니네 수령이나 비판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러게, 이거 진짜 너무 좀 과한데.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 악플이죠. 이건 악플이다 진짜. 이건 악플인데 이건 악플이다. 명색이 대한민국 내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야. 자가 이거는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거 비슷해. 저 우습게 얘기를 하면. 네.
어디다 대고 유일체제야 전체주의고. 근데 그 뒤도 더 저는 그 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년 사이에 유시민의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치적 야욕으로 그의 뇌가 썩어버린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인격 모독이에요. 아니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가 틀리지. 그러니까 정기 은퇴했는데. 야욕이 없는. 근데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를 띄워놓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총리를 노리는 약속 받은 것 같대.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있고. 좋아하시네.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평론가 유튜브에서 나왔잖아. 근데 방송 종편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가 대권 되려고. 이거는 평론가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비평이에요. 그런 게.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우리 최진봉 교수도 다니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 만날 텐데 이제 정편에 주로 출몰하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비평가들은 왜 그걸 할까? 아니 뭐 변호사식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도 괜찮고 뭐 그럴 텐데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굳이 출연료도 별로 없는 그런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우선.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 나와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을 하는데 네. 그 비평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네. 네. 첫째는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자리 받는 거. 아 진짜 한때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단 사람도 있고 막 아 그래.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힘의 스카우트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스카우트 되는 거. 영입되려고. 예, 그것을 마음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론이 진행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뭐 어떤 원칙에 비춰서 옳은가 그런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이게 뒷머리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부러운 거야. 야 나도 저 정도 되면 마음만 먹으면 홈만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 눈에는 떡만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보니까 비명계 대권 주자들을 막 저렇게 까는 걸 보니까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관점에서 네, 나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스카웃되는 거,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요거는 악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자기가 욕망을 표출한 거죠. 저도 그렇게 경각해. 지금 유시민 작가 본인도 말씀처럼. 그렇답니다. 아니, 본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한 네. 18년 이상을 종편에 출연하고 이랬는데 저는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아니, 공직자를 원하는 것 거기서 같아요. 공천을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임명직원이에요. 임명직원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기 출연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지. 가요. 네. 출마도 하고 많아요. 그 떨어지면 또 와요. 또 하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또 다시 와요 종편에. 그거 또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 출신이든 누구든 이런 분들 중에 또는 뭐 정치만 하다 오신 분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실에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랑? 그거 하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전혀 또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 말도 모순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해요. 왜 재판을 지연시키냐 이러다가 윤석열이 나오면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고 왜 그걸 빨리 하라고 그러냐고 왜 현재가 이렇게 빨리 하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런데도 해 막.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것도 자기를 투사하는 건데 그 당이 좀 분위기가 이렇잖아. 거기다 말 못하니까. 네, 지금 김상우 의원 왕따 시키는 거 봐요. 네. 그래놓고 자기들이 무슨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왕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아나운서가 가슴 아픈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이제 왜 막 그 방송국 잘못됐다고 좌파 방송국 욕을 막 하는데 지네 당이 맨날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 김상우 의원과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 그건 너무 심해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예. 그럼 이건 권성동한테 쿠션 쳐서 보낸 거네.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자기 당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한 거지. 비평을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이해관계 이해타산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하는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사람이 이제 그 사주 받아서 비평하는 사람이야. 가서 이 얘기해. 그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 평론이 나오는 게 저 이재명이 유시민한테 전화했구만. 저거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거고, 나오는 얘기가. 거야. 자기 경험 속에서 그럼 살잖아. 예를 들어서 사주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누구에게 사주를 받는 거예요? 저 시민사회수석실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를 주면서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김건희 비판이 나오면 이런 얘기로 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뭐 심지어 진행자한테까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달라 이렇게 사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뒤로 돈 줘가지고 평론가인 척 나와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고 띄워주는 거 하는 것도 있고 다 사주지. 그래서 조종해가지고. 시끄러맘.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사람별로? 그럼 자잘한 건 그냥 제가 할게요.
그 평론가에도 유형이 다양할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레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잘 보시지 않겠지만 혹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 재밌어요.